도둑질로 석 달 안에 1억 원을 벌겠다는 야무진 꿈을 꾼 50대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네, 주로 빈집을 털었다고 하는데 양절 변호사님, 그래서 도둑질을 통한 1억 원 재테크 성공했습니까? 일단은 실패를 해야겠죠. 이런 사람이 성공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계좌를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아마도 더 큰 원대한 목표를 세웠던 거예요. 원래는 5인조 도둑이었습니다. 5인조 도둑이었는데 올해 4월에 한꺼번에 어떤 집에 들어갔다가 4명 정도는 그게 계기가 돼서 다 붙잡혔고 예. 용케 혼자 남은 거죠. 혼자 남아서 계속해서 범행을 하다가 제대로 범행을 못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게다가 1명 남아 있으니까 예. 도망다니기도 바빴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제대로 일에 착수는 못한 거겠죠. 5인조 그룹 생활을 하다가 이제 솔로로. 솔로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그런 절도범인데, 이호선 교수님, 이 1억 원을 모으겠다는 원대한 꿈은 어디에다가 밝힌 거예요? 이거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상상하지도 못할 영역에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어디다 써놨나 했더니 일기장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에 1억 만들기라고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일종의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예. 6월에서 8월 사이에 도둑질을 해가지고 내가 1억 원을 반드시 모으겠다, 이런 마치 영업의 목표를 세우는 것처럼 예. 이렇게 해놔서 이제 알고 보니 이 범인인 최 씨가 평소에도 워낙에 일기를 많이 썼고요. 그중에서도 이 일기 내용 중에 이 범행에 관련된 이 야무진 목표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사실 굉장히 특이한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바쁜 일상에 일기 쓰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하물며 절도범이 이렇게 일기를 쓴다? 이 사람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일기를 쓰는 범죄자들이 있어요? 이 범죄자들 가운데 자기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 연쇄살인범이나 특히 이런 강력범죄, 그리고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일기를 쓰면서 자기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수행해 나가는데 예. 하나씩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오늘 뭐 했고 XX 이렇게 XX 지어나가면서. 예, 지어나가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이 사건도 의지가 굉장히 좀 강했던 사람 그렇군요. 같아요. 자, 이 최 씨는 왜 하필 1억 원을 모으는 게 꿈이었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성남에서 수배가 돼 있었어요. 목표는 수배 중인 자수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가면은 보통 한 3년 사는데, 그걸 해놓고 이제 자수를 하겠다. 빵이 갔다가 오니까 돈이 없으면은 또 자기가 범행을 또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만들어 놓고 자수하려고 했는데 검거된 거죠. 도망다니면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 쓰기도 바빴지. 여러 군데를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그만큼 액수가 안 나온 거죠. 아니, 돈이 없으니까 절도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절도를 안 하기 위해서 돈 모으려고 절도를 했다. 마치 술을 안 마시기 위해서 이 세상 술을 다 마셔 없어버리겠다고 하는 주당들 궤변을 듣는 것 같은 비슷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양절 변호사님, 이 사람 참 목표도 세우고 일기까지 쓰는 거를 보면 범행도 참 야무지게 똘똘하게 잘했을 것 같은데요. 거의 스파이더맨 생각하시면 스파이더맨이요? 그러니까 작은 빈집 같은데 체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빈 틈이나 이런 데가 싹싹싹 들어가고요. 웬만한 단독주택 3층 정도는 배관 타고 올라가서 그냥 베란다로 침입을 하는 정도였고, 예. 범행 도구도 꼼꼼하게 잘 챙겼어요. 로프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금이나 다이아몬드 감별기까지 소지를 하고 다니면서 정말로 야무지게 범행을 꿈꿨는데, 이제 사실 빈집들이라도 요즘에 동산이라든가 귀금속 이런 거 집에 보관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잘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던 지난 29일 밤에 마지막으로 이 강남의 3층 집에 침입을 해 5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털고 도망을 갔다가 쭉 최 씨의 이 행적을 줬던 경찰에 의해서 이틀 뒤에 이제 이 남자가 검거가 됐습니다. 자, 착실하게 도둑질을 해왔다면 해온 사람인데,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이 의지라면 정상적인 일을 해볼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걸까요? 경찰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90살 먹은 노모 있고 자식 둘이 있고 전과자이기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막상 이제 직업도 없고 생활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범행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취업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대요. 검거되기 전날, 다음 날도 이렇게 경비직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검거돼버렸다. 네, 정상적인 직업을 가져보려고 했었다. 경비일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검거가 됐었다. 정말 믿어도 될까요? 예,
일단 믿어주고 싶은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 네. 절도 이분이 전과 17범이에요. 어우, 전과 17범의 전과를 가진 사람이 경비원으로 취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 많은 회사에서 이 그 전과 조회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절도 전과를 가진 사람을 경비원으로 취직시키진 않죠. 그리고 물론 이제 회계를 해서 한 번의 전과가 한두 번의 전과가 있더라도 이제 다시 출소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보겠다고 의지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럼요. 예. 만약 이렇게 사회가 아직 그만큼의 그 재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고요. 예.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그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많은 범인들이 잡혀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정상적으로 다시 살려고 정상적으로 했다? 살고 싶었는데 나는 예. 사회가 날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분들을 다시 재활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 사회가 그렇죠. 보듬어 주는 것도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름의 애환은 있겠지만 절반은 듣고 절반은 흘려들어야 될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이 남성이요. 출소 9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이 2016년 9월이잖아요. 언제쯤에 다시 나오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가중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특히 예. 절도 같은 경우에 일단 9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출소한 지 3년 됐으니까 누범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가중해야 되고요. 2배 원래 가중하고 여러 사람이 처음부터 했었잖아요. 공범이라서 또 가중을 해야 되고 또 집에 빈집에 많이 들어가셨네요. 이게 주거 침입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가중을 하거든요. 예. 또 여러 차례 상습절도 이번만 놓고 상습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7년 정도는 이번엔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적어도 7년이요. 2023년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정권이 아니라 다다음 정권 때나 이제 나오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절도를 안 하기 위해서 절도를 했다. 이런 궤변이 나오는 이 절도범의 정신세계 정말 궁금합니다.